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통계 조작 의혹이라는 얘기는 주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서 부동산 값이 별로 안 올랐다고 발표했고, 그 다음에 그 분배가 좋아졌고 비정규직이 나빠진 게 아니다, 이런 통계가 계속 나오면서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의심을 받은 이유는 지금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서 그걸 들이파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 문재인 정부 동안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억눌렀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언론들이 좀 그 파악을 한 다음에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사원 감사 내용이 좀 끝나면 더 확실하게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오늘은 현재까지 얘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왜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게 그 29일 지난주 후반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소주성보다 고약한 통계주도 성장. 저는 문재인 정부 동안 통계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세요. 많은 통계가 분식이 됐다라는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다. 주로 그러니까 소득 분배, 고용, 집값, 이 통계들이 분식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언제 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냐면 2018년에 통계청장이 교체됐는데 경질됐죠. 1년 만에 경질이 됐습니다. 통계청장은 그렇게 빨리 바뀔 필요가 없는데 그때 최저임금을 16.4%나 올린 그 해에 1분기에 그 소득 분배가 오히려 더 벌어졌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갑자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소득 분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통계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던 분을 통계청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기억나시죠? 어렴풋하게. 이때 그래서 그 언론에서 청와대를 엄청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그러니까 이걸로 이득을 본 사람이 90%라는 거예요. 근데 이득을 본 사람은 월급이 올라간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은 이 분석 안에 아예 포함을 안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해서 그 이득 본 사람이 전 국민의 90%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새로 바뀐 통계청장이 좋은 통계를 만들어서 보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얘기인가? 이게 마치 무슨 통계로 보답을 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근데 잘 들으면 또 괜찮은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 간 그 사연이 있으니까 의심의 눈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눈길이 많았는데 그 통계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좀 수상쩍은 행적들이 좀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현미 장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집값이 11% 올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건 또 뭔 얘기인가, 우리가 느끼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경실련 같은 데서도 서울은 34%, 그 아파트 값은 52% 올랐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그랬죠. 자, 이게 이제 그 기본 스토리입니다. 이걸 보세요. 통계청 자료가 공표되기 전에 미리 열람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4배 이상 늘었다. 이게 왜 문제냐? 원래 이렇게 미리 열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원래 있던 첫 청장이죠. 문재인 정부 때 미리 본 게 이 정도 되고. 근데 이분으로 바뀐 다음부터 이렇게 늘었습니다. 보세요. 통계법을 보시면 통계 작성 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부의 그 정책을 홍보하거나 좀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통계를 비틀 위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래 왔었어요. 여러 정권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2016년에 개정된 조항입니다. 2016년에 이걸 개정해서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통계법은 통계를 만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정부에서 끼치는 것은 권력자가 끼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계를 비틀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발표하라고 하는, 또는 그 공표 일자를 연기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표 전에 아예 금지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또는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꼭 기록을 남기고, 그냥 맘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왜 내가 이거를 미리 가져갔는지, 그리고 그 미리 가져가는 기간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재부나 청와대에서 내일 무슨 소득분배 지표가 발표가 된다 그러면 기자들한테 자기들이 뭐 말을 준비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받아서 하루 전 12시 이후나 받아서 보도자료 준비해라. 그 정도는 지금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엄격하게 별 이유 없이 미리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져갈 때는 뭐 어떤 사정이든 미리 가져갈 때는 기록을 분명하게 남겨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그 국가의 통계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이 사람이 통계청장이 된 다음에 갑자기 엄청 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되게 수상쩍죠. 수상쩍은 이유는 소득분배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그리고 비정규직, 그리고 부동산,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지금 의심의 눈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시면 2018년 5월 24일, 이게 KBS에서 이번에 이거를 재구성을 해서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24일 날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당시 홍장표 수석은 통계청 담당 과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그리고 나중에 통계청장으로 임명될 이분 강신욱 보사연 연구원도 같이 불렀어요. 같이 불른 다음에 청와대에서 이제 잡돌이를 한 거죠. 왜 소득분배가 벌어졌냐. 최저임금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무식한 거죠. 최저임금을 그렇게 갑자기 많이 올리면 소득분배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냐라고 잡돌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이 정책을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표본에 특정 집단이 과도하게 포함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배가 나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통계청 담당자가 그날 밤늦게까지 표본 데이터가 들어있는 노트북으로 그 개별 가구를 비교 분석하는 방석으로 일일이 뜯어보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홍장표 수석이 포기를 안 하고 심층 분석이 필요하니까 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강신욱 박사한테 줘라.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죠. 마이크로 데이터가 공표되기 전에 이 사람한테 줘라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저겁니다. 직권남용입니다. 불법 행위를 지금 종용한 거니까. 그래서 통계청은 이 홍장표 수석의 요청대로 다음날 가계도장 원자료인 마이크로 데이터를 강신욱 박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강신욱 박사는 가구 표본에서 표본이 잘못돼서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쳤다.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청와대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걸 설명을 해서 청와대가 표본을 바꾸라고 통계청에 얘기를 해요. 근데 통계청은 표본 설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통계청장이 바뀌죠. 그 통계청장이 바뀌어서 이분이 이제 그 자리로 갑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미리 했고, 그리고 통계청장으로 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 마이크로 데이터 공표하기 전에, 제가 좀 전에 요거 말씀드렸죠? 통계법에 의하면 그 공표 이전에 막 줘선 안 된다. 줄 때는 뚜렷하게 기록을 남기고 왜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줬어요. 통계청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지금 통계청이 원래 했던 표본조사, 표본 설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표본 설계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통계청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은 원래 이런 조사를 하면 응답률이 낮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은 과대 샘플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을 많이 미리 모아놔야 나중에 그 대답하는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마지막으로 대충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강신욱 박사라는 분이 그거 과대 샘플링 됐다라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표본 설계 전문성이 없는 분한테 이거를 맡기고 그 얘기를 그대로 믿은 거죠. 홍장표 수석이라는 분. 이분은 그게 믿고 싶으니까 믿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원자료 제공 실정법 위반 논란, 이게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표본 재설계 과정에서 요분의 주장대로 진짜로 그 표본 설계를 왜곡했는지, 이거는 뭐 진짜 수사의 영역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강 청장 임명 이후 돈을 많이 들여서 이 표본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식의 저소득층 표본 비율을, 그래서 통계를 조작해서 분배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강신욱 전 총장은 극구 부인하고 있고, 똑같이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극구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 뭔지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굉장히 석연찮은 이유로 통계청장이 바뀌었고, 그리고 미리 엄청난 수를 많이 가져갔고, 통계법을 위반할 소지가 너무나 많도록 공표 이전에 너무 많이 가져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사실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이거 화나는 얘기죠. 화나는 얘기인데 이게 여기서 화나는 얘기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이때 이 사건이 한참 진행될 때 2018년에 이분 얼굴 익숙하시죠? 이분이 3년 전에 그 신문에 칼럼을 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 통계를 구부려서 정부 성과를 홍보한다는 마인드셋이 도대체 뭐냐입니다. 지금 그때 이 윤희숙이라는 분이 지금 지적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정치권이 통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표본 대체가 문제라면서 지금 문제를 삼냐. 너네들이 아는 게 도대체 뭔데? 입니다. 라면서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의 문제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특정 통계를 비틀었냐 아니냐. 그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 뒤에 잘 안 보이는 부분, 본질이 뭐냐면 단기적인 정치 논리로 이 국가 통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국가 통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인프라고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뭐를 고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잣대거든요. 거울이고 잣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논란이 되는 표본 설계는 통계학의 핵심 영역이고 통계청이 그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했다. 그거 다 알고 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정치적 진영 논리로 전문가를 막 공격하고 있고, 두 번째, 통계청장이 왜 정무직이어야 되냐? 이게 왜 해당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자기랑 코드가 맞는 사람을 통계청으로 보내야 되냐? 통계청장은 정권과 코드 맞출 이유가 없다입니다. 국가 통계의 엄중함을 이해하지도 않고 중시하지도 않는 권력자가 통계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구조. 통계청장을 자기네 패거리 사람으로 보내는. 이게 이런 의미에서 아까 주식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득은 선진국인데 우리가 아직 후진국이다. 그게 바로 저는 이런 데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통계청장을 정무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학계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임기를 보장하고. 근데 지금 이번에 보시면 임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저 정부가 얘기하는 거가 그게 순순히 따르지 않으니까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필자가, 여기 얼굴 많이 보신 이 필자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런 구시대적 인식이다. 국가를 움직이는 힘이 꼭대기에만 모여 있어요. 청와대만 모여 있어야 되고, 그 꼭대기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각 전문 영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얼마든지 훼손시켜도 된다는 이런 개발 독재적인 권력관이 문제다. 직업 윤리가 됐던 학문적인 전문성이 됐던 개별 영역들이 나름의 가치와 동력에 의해서 팔딱팔딱 뛰도록 돕는 것이 민주적인 권력이다. 그런 거 없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헤쳐가냐. 청와대가 정책 잘못해놓고 그 정책을 덮기 위해서 통계청장 날리고 통계 표본 설계 바꾸고 온갖 그 불법을 하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하겠냐. 이런 후진적인 권력관으로.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나라에서 무슨 학문이 발전할 것이며 무슨 법치가 있을 것이냐라고 이분이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봐도 굉장히 잘 썼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예, 이거 끝나고 저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이것 때문에 또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국가통계 구부려, 이 구부려 표현이 너무 세다. 이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를 분식했냐 조작했냐 이런 의혹은 지금 그 가려져야 되지만 이게 위법 사항이 아니 뭐 있든 없든 지금 정황상 드러난 것만 해도 너무 후진 거예요. 그게 뭐 불법으로 처벌을 받느냐 마냐 하고 저는 그 처벌을 안 받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 그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